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이었죠. 아이 선물을 사러 마트나 장난감 전문점에 가셨으면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진열대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주 가득 채우고 있죠. 만화에서 만난 장난감을 실제로 만져보면서 아이들은 그 만화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시는 애니메이터 총감독이신 홍옥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은 좀 저희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떤 좀 부가적인,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에 어떤 집중해서 얘기했으면 요즘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정말 부가적인 일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산업 자체도 점점 커지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만화를 보러 가요. 네. 극장으로 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물론 뭐 TV에서 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텔레비나 TV나 극장에서 처음 봤는데 문방구에 가면 스티커는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장난감 가게에 있으면 주인공은 시리즈로 크기별로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건가? 이게 네. 어떻게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기획 자체에서 단순히 예전처럼 애니메이션 영상, 만화 이런 것만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친근감이 가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에 대한 그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어떤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하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룰이라고나 할까요? 그럼 네. 만화를 기획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 이외 부가적인 것들도 같이 기획한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진짜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다는 네네,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아이돌 그룹 스티커라든지 뭐 팬 뭐 선물 세트 이런 네네. 거 같이 나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것들 함께 기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나요? 그게 그림 그리시는 분도 따르시고 뭐 기획하시는 분, 네. 아까 기획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만화 기획자 하시는 분인데 그걸 마케팅 기획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애니메이션 이제 기획을 할 때 네네. 이제 뭐 기획자라고 기획자 제작자들은 우선은 마케터라는 그 부서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작을 했을 때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뭐 감독과 그다음에 그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이게 어떤 모습의 사업군이 될 것인가, 사업이 될 것인가, 어떤 컨텐츠가 될 것인가를 보는 사업자가 같이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영화로 따지자면 영화 한 편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잖아요. 컨셉은 뭐고 대상은 누구, 예를 들면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뭐 20대, 30대 남성의 감성을 건드릴 거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컨셉이 있듯이 아이들에도 그런 어떤 그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가지고 기획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럼 영유아 전문 네. 감독님이시니까 영유아 네네. 쪽은 어떻게 타겟을 잡아요? 애들이 대화가 안 되는데. 영유아는 예. 나이대 생각보다 어른들이 아이들이나 영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 참 신기한 게 애들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들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뭐 TV를 틀어놨는데 영유아 만화를 봤을 때 아이의 눈빛과 네. 제가 보는 뭐 뉴스나 드라마를 틀어놨을 때 아이의 눈빛은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거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영유아 쪽으로. 착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아이들의 마음으로. 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아까 네, 죄송하고 이제 앞에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큰 기획을 하는 것도 애니메이션 네. 산업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예. 그쪽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터만큼이나 중요한 부서라고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핵심 부서입니다. 음, 그러니까 영화에서 연기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연기자가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숨겨진 사람들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요즘은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어쨌든 산업입니다. 산업.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재밌게 만들어주면 다 볼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시장 분석에 의해서 어떤 걸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네. 그런 부분을 가서 알려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이런 걸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네.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진로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네. 의사 이외에 이런 직업이 있고 저런 직업이 있고 이런 걸 얘기를 네네.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도 너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 그렇고. 그래서 근데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은데 네.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저번에 음. 상담을 한 친구가 음. 자기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하고 싶다. 나는 그게 내 로망이고 나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거죠. 저는 그림에는 아주 그러니까요.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을 잘 그리는 사람만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사장님이 됩니다.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사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쪽에. 왜냐하면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걸 못한다면 꼭 그거를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이거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나눠져 있고 애니메이션 업계나 콘텐츠 업계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다분화돼 있어요. 그런 직업 중에 네.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애니메이터는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들. 기본적으로 PD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PD. 그림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PD는 애니메이션 그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애니메이션의 각각의 포지션, 각각의 역할을 다 연결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없으면 애니메이션 못 만들어요. 스케줄 관리? 스케줄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어떤 작업자들의 어떤 그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 커뮤니케이션,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애니메이션에 디딤돌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3D 예를 들면 3D의 그림 칼라를 입히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뼈대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작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다 애니메이터들인데 이 네 사람이 합쳐져야 하나의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이거 동작이 예를 들면 거미 같이 다리가 길고 관절이 많은 그게 나오는데 그거와는 관계없는 뼈대를 막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가가지고 이거 아닌데요. 이게 일일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최전선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따른 어떤 스케줄들도 다 조정을 하고 4명이 오합지졸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또 해주는 역할이기도 해요. 예, 아무리 글도 그렇잖아요. 소설 하나에 똑같은 글씨로 쓴 소설이라도 10사람이 들으면 10사람이 다 이해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뉴얼을 보고도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PD들이
정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제작 라인에 PD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제 마케터라는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네, 산업 쪽에 음. 부분에 마켓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조금 더 상업적인 부분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타겟이 누구고 어떤 누구에게 어떤 영상의 컨셉을 기획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장난감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라든지 교육적인 어떤 캐릭터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가장 이 캐릭터에 적합하게 라인을 그려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분들의 역할이 애니메이션이 미처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품을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애니메이션 네. 산업에 굉장히 그림 그리는 거 말고도 하는 게 많네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외에도 판권 팔고 그런 것도 있죠. 예, 판권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음. 영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국내에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예를 들면 아까 게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국내에 이제 EBS라든가 국내 기본 공중파 그다음에 케이블 그다음에 기타 VOD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다각적인 어떤 포맷에 이제 이 그 영상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산업이란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에 정말 관련자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캐릭터가 하나 만들어.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전문적인 용어로 원 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산업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되는 사업이 이 애니메이션 사업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감독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이제 말을 들으면 현대자동차다라고 네. 하면 자동차를 네네네. 팔자. 네. 방향이 한 방향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기술자, 네. 뭐 과학, 뭐 자동차 마케팅 이런 게 이제 다 붙어있는 느낌인데. 네. 여기에 좀 새로운 것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분야는 좀 예술적인 분들이 좀 중간에 그러니까 네. 산업이랑 예술이 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술이 부분이 있고 네, 하다 상당히. 보니까 근데 그게 산업화되다 보니까 되게 네. 힘들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뭐 더 음. 필요한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진짜로? 너무 너무 돌려 말했나? 아니요.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애니메이션도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의 자기 표현에 대해서 계속 직접적인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렇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예술 분야다. 예, 보니. 나는 예술은 이게 아니야. 그러고 문을 차고 나가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극복해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기본이지. 애니메이션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감독이니까 내가 왕이야 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다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이 결과치를 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서 잘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100 중에 90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10은 영감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뭐 뛰쳐나간 사람도 있지만 뭐 또 애니메이션에서 예술쟁이들이 모여 있어서 꼭
그럴 것 같다라는 거는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음. 그렇다고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20대에 혈기왕성한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만큼의 실력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약간 오산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져져온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한다 그러면 20대에 그걸 다 이해하고 나갔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인정을 받는 친구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들을 다 거치고 어떤 본연의 그 실력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게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하면서 영화랑 네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잘된 영화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관객 포인트라고 하는 네네. 어떤 기준이 있어요. 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잘 됐다라고 하는 포인트, 네. 그러니까 어느 걸 보면 이 애니메이션 잘 됐구나라고 알 수 있나요? 사실은 그만한 지금 장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모르는 걸 뿐이죠. 예, 왜냐면 애니메이션도 영화처럼 누구나 봤을 때 이해도 빠르고 정말 잘 됐다라는 거는 그 뭐를 더 안다고 해서 뭐를 더 뭐 매니아라고 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어떤 단계까지 애니메이션이 못 온 부분들은 있어요. 단지 아동용 쪽은 그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거죠.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슈퍼마켓에 가면 그 마트나 이런데 장난감 가게라든지 뭐 이런데 가면 다 외국 상품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아는 뽀로로,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이런 거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그러네요. 앞으로 뻗어 나갈 부분들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네. 지금 한국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부모라 네,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접했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뽀로로 많이 엄청 봤죠, 정말. 네. 뭐 차 안에서 차에서 라디오가 몇 말입니까? 네. 그거 틀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만화 되게 성공 많이 했다, 굉장히 커졌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영유아 쪽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 많은 매체를 다룬 매체의 세대가 그거를 공부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극장판 정도는 하나 나와야 되겠죠. 기가 막힌 작품들. 일본엔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요즘 뭐 공각기동대라고 해서 미국 헐리우드에서 재제작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영화에서는 그렇죠.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네요. 이거를 잡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좀 과거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막 꽃피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언제 어디서 그 꽃이 벚꽃처럼 빡 하고 빠바바박 팝콘처럼 그렇게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미 밑에서 그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이제 업계에 네. 계시니까 그게 보이세요? 구조적인 부분에서 단점들도 있지만 당연히 보이죠.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는 인재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인재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네. 잘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예. 학생들도요 어마어마하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뛰어나고 그림도 뛰어나고. 네, 스토리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어떤 범위가 외국처럼 좀 자유롭다면 그 친구들이 사실 빨리 나올 거예요, 사회로. 스타가 빨리 나오는 거죠. 20대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감독이 뭐 20대 초반, 30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국내는 대학 나와야죠.
직업자가야죠. 거기서 그거 다 버텨내야죠. 경력도 쌓야죠. 그러니까 이제 30대 40대가 돼야 뭔가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뜨고 막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지나간 세월들이 들어온 게 그걸 버텼던 친구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네. 됐네요. 정말로. 그렇죠. 아 이게 또 이렇게 어떤 업이 생기려면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게 많네요. 영화 감독 중에 그 유명하신 그 감독님 중에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요. 되게 죄송스럽지만 대학이나 정규 교육을 유승환 못 받았는데 이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 아마 빨리 나올 거예요. 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사업의 장래가 진짜 밝은 것 같아요. 네, 밝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뭐 그렇다고 저희가 한국에 사는데 이상적인 것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길은 있구나라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그게 자기 것이 꼭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좋은 얘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건 좀 건데 그 만화 같은 거 기획을 하실 때 이제 저희 애니메이터 산업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아이디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기획 같은 거 뭐 어떻게 처음에 기획하실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그냥 얻으세요? 어느 날 그냥 뭐 길을 걷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화를 시작하시진 않으셨을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깨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저희가 뭐 동영상이 아니어서 보여드리긴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해서 깨미를 봤는데 감독님이랑 정말 닮았어요. 거울 보고 그리셨나요? 어떻게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유아 영유아 쪽도 그렇지만 아이디어 보통 어떻게 얻으세요? 조금 작은 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미 같은 경우는 100% 의도에 의해서 나온 그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조금 급하게 어떤 캐릭터가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갑자기 부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유명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조금 그 부각이 됐던 캐릭터인데 사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리터칭을 하면서 저랑 좀 비슷해진 거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기획이 돼서 된 부분의 캐릭터도 있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예전의 캐릭터 깨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나오기 전에 만화를 안 그리나요? 보통. 아이디어 스케치는 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공룡이다고 하다면 이게 어떤 공룡일까? 초록색의 공룡이지만 얘는 조금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거를 떠올릴 때도 있어요. 그 컨셉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진한 공룡을 한번 그려보자.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거죠.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그 역할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하는 공룡이거든요. 공룡이 얼마나 많습니까? 캐릭터가. 어떤 못된 공룡도 있고 착한 공룡도 있고 성격 굉장히 괴팍한 공룡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상을 하나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상, 어떤 소재가 주어졌을 때 이런 거를 알려주는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이 졸린 공룡이면 어떨까? 아니면 활발한 공룡인데 어떤 성격을 가지면 재밌게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또리 장군 예전에요. 뭐 그런 거 보면 만능이잖아요. 캐릭터들이 눈도 크고 잘생기고 하늘도 하늘도 나르고 뭐 아는 것도 다 있고. 근데 요즘 또 그런 캐릭터들은 비호감이에요. 아이고 잘났네. 그런데 이제 깨미 같이 조금 뭔가 모자라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뭔가 따뜻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 친구들 아이들의 이제 하나의 친구로 만들어주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컨셉을 좀 잡아가지고 이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잡으시고 이제 기획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이런 과정이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네. 애니메이션 쪽에 네. 직업을 갖고 싶은 네네. 청소년들에게 네. 정말 해주고 싶은 말 아, 어떤 게 있으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음, 내가 만약에 그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스럽고 내가 정말 이 직업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열정이 그게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저거 네.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내일 저는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잠을 정도까지? 못 잘 정도로 이제 그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뭐 발등에 뭐가 떨어져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실행은 옮기지 못하고 하나의 꿈으로 계속 머릿속에 남다 결국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좋아했던 거가 말았다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난 그게 좋아. 난 그게 좋으면 그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하나를 더 해보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죠. 나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 아니야,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나 저거 한번 해볼. 그러면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학원을 찾아가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알아보고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는 자기께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둘을 만들고 셋을 만들고 하면 이게 자기 거가 되면 그게 버리고 싶어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의 어떤 산을 넘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내게 되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림을 그리던 잘못 예. 그리던 간에. 힘들든 돈이 월급이 작아서 월급을 못 받아서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해결이 더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자기 문제죠. 자신의 문제. 내가 이걸 얼마나 꿈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자기가 제일 많이 하니까. 네. 자기가 알고. 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강도를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만큼 그렇죠, 있으면 그 정도. 그렇죠.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관심의 폭이 그 작든 크든 간에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을 했을 때 만약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건 아닌데라고 빠지면 애니메이션 쪽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냥 하나의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꿈,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방송국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진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우선 해보라고. 네. 우선 해보라고. 그러면 하다 보면 내 길이 찾아지는 거지 머리로 찾는 건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다가 정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좋아가지고 제 친구도요.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자기 감독 된다 그러는데 지금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말씀이 또 관통되는 것 같아서 지금 네.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진로를 찾는 길이 다 이게 통하는 게 있는가 보다. 네. 정말 저희가 이제 계속 애니메이션 일을 좋아해야 되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해봐야지 알지 머릿속으로만 네.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붙이면요. 이쪽은 그거를 굉장히 뚫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강한 사람들이 많죠.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일 좋아서 그냥 내가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니 진짜 좋아가지고 막 독해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좋아서 그런 것들을 자기 거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는 잘 되시더라고요. 예. 아이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께서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거는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애니메이션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네. 거에서 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좋아하시면 한번 네. 도전해 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그걸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네.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길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꿈을 그리는 직업이지만 그 안에 과학이 있고 경험이 있고 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다고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직업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보다는 극장이나 TV를 볼 수 있는 실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화 한 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